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제 덴티움 오늘 리포트를 가져왔는데 2월 28일에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29일에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퀀트K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 있듯이 같이 읽어보고 좋은 뜻이나 숨은 뜻,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창작자, 작성자의 의도를 좀더 한번 이해를 해보자, 여러 면에서 이해를 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여러 앵글을 갖추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매수매도 할 때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가져오면 드디어 중국 임플란트 판매 가격 하락의 끝이 보인다. 그래서 최근까지 굉장히 조정이 심했던 덴티움인데 그 하락의 끝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중국 쪽 그 덴티움 같은 경우 중국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이 얼마나 그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덴티움의 주가가 또 결정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이제 2월 29일 전일 기준으로 그 1조 4천억, 그리고 목표 주가는 18만 원. 2월 28일 기준으로 13만 원이 안 됐었는데 상승 여력 한 45%를 보고 계시고요. 리포트를 좀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이 집 목표 주가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총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정도로 지금 목표 주가나 시가총액 자체가 좀 많이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그러면 당연히 저스티파이가 합리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좀 같이 보면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 상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그래서 이 회사 동사의 매출액은 러시아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 대비 33%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러시아 수출이 물류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회사를 계속 바라볼 때 러시아 때문에 계속 수출이 이연되고 적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 그게 해소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메시지 자체가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 숫자도 좋았지만 33%나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그 내용까지도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업이익도 외형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며 전년 대비 32%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고정비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 어떤 일정 수준의 매출이 넘어가면 그 고정비 커버가 되고, 그 또 변동비만큼 또 그 이상의 어떤 매출 폭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렇게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주가는 12월 선행 P 그 멀티플 12배로 글로벌 피어의 한 12배, 18배에 대비해서 저평가된 상태를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년 평균인 16배보다도 낮다.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덴티움을 둘러싼 어떤 악재라고 했던 그 러시아 수출 부분이 하나 이렇게 시원하게 풀리면서 이런 얘기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좋은 점이 있더라도 계속 시장에서 리스크라고 말씀을 하더라도 어떤 그 리스크 부분이 되는 부분이 해소만 되면 좋은 점이 더 부각된다. 이런 점에서 어떤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할 때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VBP 시작 이후 20% 이상 하락한 것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임플란트 판매 가격이 2024년 들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VBP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어떤 정책상 그 어떤 가격을 ASP를 좀 하향 안정화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판매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이즈로 작용을 해서 임플란트 업체들의 매출, 실적, 전망치를 좀 끌어내렸었어요. 근데 이게 판매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추정한다고 말씀하셨고, VBP는 장기적으로 물량 증가 효과를 앞세워 중국 임플란트 시장을 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 핵심은 요거예요, 사실. VBP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보험의 테두리 안에 넣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격은 안정화돼도 Q는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 대기했던 물량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Q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Q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했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성장성이 대단하다라는 거를 이 두 줄로 사실 그동안의 오해를 한 번에 좀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두 줄이 되게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수출이라는 단어. 더불어 견조한 국내 영업 상황과 러시아 수출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 긍정적이고 이를 반영해서 이렇게 멀티플을 주고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1,500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OPM이 한 30%, 33이니까 최근에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OPM을 다 땡겨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33 곱하면 뭐 거의 뭐 4조 5천억 뭐 정도 되겠죠. 근데 뭐 그 정도 지금 던티움 덴탈 시장이 그렇게 받쳐주는지는 좀 더 체크해봐야 되지만 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P 멀티플 정도는 한 15에서 20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요 앞에 이렇게 이 색깔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4년, 25년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 10에서 15%씩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분기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이제 물류 해소로 150억에서 160억 예상됐던 매출이 러시아 매출이 230억으로 개선되었다. 이게 시장의 우려를 한 번에 지워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쭉 내려가 보시면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앞에 이 부분 제가 밸류에이션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그 직전에 VPP 관련된 부분이에요. 중국 시장에 이제 덴티움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한 지금 VPP의 어떤 점유율로 봤을 때 한 20에서 25% 최소 그렇게 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덴티움이 25% 정도의 VPP 점유율을 본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ASP는 굉장히 하락하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하락하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안정화된다는 모습이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보여주지만 Q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게 중국이 얼마나 늘어날지 요것들을 좀 체크를 같이 해보면서 덴티움을 팔로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인비스타라고 하는 이제 그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VBP로 마진이 하락했지만 중국이 가격 하락보다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 강력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분기, 4분기 때 실적 때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 지금 미래에셋 증권에서 말씀하신 요 도표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 리딩 기업에서 하신 말씀과 데이터와 어떻게 보면 인라인 되는지 계속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마지막으로 보면 동사의 목표 주가를 목표 주가 배수인 글로벌 피어 평균 17에서 18배 반영해서 한 18만 원 정도로 상향하고 상승 여력이 45%점을 고려해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판매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기준으로는 50% 정도 중국이 이제 익스포저라는 거죠. 중국에서 매출이 나온다는 거고 VBP 시작 이후에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플란트 가격이 2024년도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청 수출 데이터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한 $800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고 결국 물량 증가의 효과를 앞세워서 중국 임플란트 시장을 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덴티움은 물량은 당연히 증가할 거예요. 중국은. 그러면 이 민간하고 공립을 합쳐서 25% 정도의 마켓시어를 유지하는지 이런 거 좀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신규 수요가 위축된 디지털 덴티스트 사업의 성장 회복은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인다.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인비스타나 뭐 스타우만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장비 부분은 조금 위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더불어 견조한 국내 영업 상황과 러시아 수출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를 반영해서 동사 2024년 실적은 영업이익을 1,500억 그리고 OPM을 33%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덴티움이 신기하게도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 글로벌 피어 18배인데 지난 그 5년 평균 16배 대비 저평가인데 여기서 저는 요 18배 또는 이상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OPM을 이미 잘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 그 OPM 정도 수준만큼까지 멀티플을 좀 상향해서 올려주고 반영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서 덴티움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강의 오프라인으로 강의한 거는 2월 5일인데 지금 제가 이제 세미콘 코리아를 다녀와서 했던 주요 내용들, 그러니까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망라한 내용들이고요. 이때 저도 그 세미콘 코리아를 가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반도체 격변 시기에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세미콘 코리아라는 것에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가 굉장히 뿌듯하고 가슴 찬 그 순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 속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게 보면 조정시에 담아갈 만한 기업들 5가지, 그리고 이제 가온칩스나 제우스, 테크윈과 같은 기업처럼 될 만한 기업 5가지 해서 또 추가로 해서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아직도 유효한 부분이니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2월 4일에 강의했던 그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피드백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강의 내용을 여기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요 후기들을 좀 보시면서 같은 투자자로서 한번 가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반도체를 강력한 그 어떤 주제들, 키워드들은 계속해서 이번 상반기에 살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그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을 바탕으로 향후의 방향을 좀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보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